안녕하세요. 예. 네, 이제 142강입니다. 네, 창입니다. 창으로 계속 이어져요. 이제 교재를 장애인공회에 의해서 이제 창수, 창모, 창과예요. 그러니까 이제 창모예요. 그러니까 창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는 무기를 소지하지 않는 나라죠. 근데 일부에서는 무기를 소지하는 나라도 있죠. 그거는 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무기를 소지 않더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는 기능을 하죠. 그러니까 창과에서 그게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42강 다음에 143강인데 이거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창모예요. 창모는 이렇게 쓰는데 모양은 이겁니다. 세 개로 구성되어 있죠. 이게 하나, 둘, 셋, 그죠? 그래서 이거를 쓰면은 우리가 이런 글자 쓰잖아요. 그래서 창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창모인데, 창모는 어쨌든 무기예요. 무기고 나를 보호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공격할 수도 있고. 창모는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긴 창이라는 뜻이에요. 창도 짧은 창이 있고 긴 창이 있겠죠. 왜냐면 칼도 긴 창이 있고 칼도 긴 칼이 있고 장칼이 있고 짧은 칼이 있잖아요. 단도라 그러죠. 네, 그 다음에 우리 활도 그죠? 이제 이런 게 다 스포츠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 칼싸움 잘하는 게 뭡니까? 펜싱. 우리 이제 그 다음에 활 잘 쏘잖아요. 양궁. 네. 하여튼 다 스포츠화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긴 창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자는. 그래서 추모. 네. 그래서 병거에 세우는 이게 길이의 단위거든요. 한 장, 두 장. 그래서 그게 굉장히 긴. 근데 위에가 세모 모양의 창이었나 봐요. 제가 본 적이 있어야죠. 네.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네. 혹시 보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러니까 옛날 그거죠. 그래서 건어 이게 추모야, 건어 병거 장이장 긴 창이라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거를 쓸 때는 우리 이제 창과 방패할 때 모순이라고 그러잖아요. 창모 뭐예요? 방패 순이잖아요. 방패 순도 이제 다 끝나가니까 이렇게 들은 겁니다. 손으로. 네, 뭐예요? 눈목자니까 눈앞에서. 네. 이 글자가 나왔으니까 설명. 손으로 눈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창을 할 때, 방패를 할 때 다 탁 세우잖아요. 네. 드라마나 다큐나 보면은 화살 날라올 때, 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딱 다 해서 모자이크처럼 쫙 하면은 그 방패에 다 꽂히잖아요. 네. 하여튼, 영화를 보십시오. 다큐를 보시거나 드라마를 보면. 그래서 창모에는 그냥 창이에요. 더 이상 뭐 할 건 없고요. 근데 창모에 확장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거예요. 요렇게 해서 힘쓸 무가 되는 거예요. 요거. 근데 사실은 힘쓸 무인데 이 자체가 힘쓸 무예요. 그러니까 창을 휘두른다라는 뜻이죠. 창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게 존재해? 무기가 있어. 무기는 인간이 우리가 사용을 했을 때 그게 용도가 생기는 거죠. 그냥 아무도 사용을 하지 않으면은 용도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수레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움직였을 때 용도가 생기잖아요. 그때 쓰는 게 힘쓸 무예요. 요게 힘쓸 무입니다. 근데 힘쓸 무 자체를 별로 요렇게 쓰는 글자를 못 보셨을걸요? 아마? 거의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 창모자하고 같이 쓰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창을 휘둘른다라는 뜻이죠. 네. 긴 창을 휘두르려면 힘들겠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무자인데 우리가 많이 쓰는 거 경무에 휘달리다 할 때 이걸 씁니다. 경무. 그래서 이거 취하예요. 네. 취하. 그러니까 취자도 재밌죠? 아직은 안 배웠지만 모여요. 귀를 모을 취자잖아요. 그리고 달릴 주잖아요. 네. 귀를 모아갖고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일 취자는 전쟁과 관련되죠. 제가 할 때. 나중에 앞 강의를 보십시오. 옛날에 전쟁에서 이기면은 뭐를 잘라요? 귀를 잘라. 그러니까 귀는 두 쪽이잖아요. 두 쪽이 잘리니까 세는 게 두 번이잖아. 그러면 인간 얼굴 중에 목을 자르면은 너무 부피가 크잖아. 예? 임진왜란 때 목을 자릅니다. 그래서 보내주죠. 예, 얼마나 했는지. 근데 이게
보관하기가 너무 커. 그러니까 귀를 잘라. 그 다음에 안 되니까 뭘 잘라요? 코를 잘려. 그러니까 일본에 가면 코 무덤이 있잖아요. 코 무덤이 있는데 그걸 달라고 그러니까 그 문화유산이라고 못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상도 못 하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취야. 그러니까 이럴 때 이게 귀자에 또 우자는 손이잖아요. 귀를 자른다. 그러니까 전쟁과 관련돼서 만들어진 그런 글자죠. 그러니까 힘쓴다는 거는 그런 거를 의미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는 부드러울 유자예요. 자, 창문대 나무 위에 있어요. 그죠? 여기에 나무가 있는 거죠. 목, 곡, 지, 야. 나무는 굽으면서 반듯하게 올라온대요. 그래야만 부드러워집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불문곡직 할 때 이런 거거든요. 네. 뭐냐면은, 나무는 이거는 나무를 잘 관찰하는 관찰력이 뛰어야 돼요. 땅에서 풀이 됐건, 풀초가 됐건, 나무가 됐건, 땅을 뚫고 나오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뚫고 나오냐? 나선형으로 돌면서 나와요. 잘 관찰해 보세요. 나선형으로 돌면서 나오는 거예요. 직선으로 딱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봄에, 지금 이제 가을이니까, 봄에는 이렇게 곡선형으로 돼서 나오는 거예요. 끝에는 붉고, 나오면은 파래지고, 그러니까, 그 나무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드러울 유는 그러니까 뭐예요? 창 모자하고 나무 목자가 결합이 돼서 부드럽다는 거는 창을 부드럽게 쓰는 건가? 뭐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제 아니면 창으로 나무를 부드럽게 만드는 건가? 그거는 확실히 문화적인 또 이해가 있어야 돼요. 부드럽게 하려면 뭔가 두드리죠? 요즘은 별로 두드릴 일이 없죠. 다 부드럽게 해서 나오니까. 옛날에는 음식도 다 두드리기지 않습니까? 빨래도 두드리고 다다미가 두드리는 거 아니에요. 풀 먹여갖고. 이거를 안 해본 사람은 왜 하는지 모르지. 박물관에서 다다미가 뭐 하는지를 몰라요. 본 적이 없으면. 다다미가 뭐냐면은 옷감에 풀 먹여갖고 부드럽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음식도 이렇게 잘하는 셰프들, 요리사들 나오는 거 보면은 이 음식을 잘 두들기죠. 명태는 잘 두드려야 되죠. 이제 이게 비하가 되는 말도 있죠. 왜? 그게 아니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무도 그러니까 스스로가 부드러워진 건지 누구를 부드럽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순하다, 그다음에 유연하다 또는 유화, 그죠? 부드럽게 조화를 이룬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창모와 관련돼서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여기서 하고요. 오늘도 동목, 한자비어 쓰는 경목 오늘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